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 하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오늘 황금알 TV 김성남 대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뭐 시장이 위아래로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 반도체 2차 전지 잘 나갔던 쪽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대표님 어떻게 시장 판단하세요? 네, 뭐 사실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조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요. 사실 제가 지난주만 좀 특별하게 제가 뭐 2번 출연을 했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핵심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호텔신라.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시장이 원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다 했던 거. 이제 그게 뭐였어요? 금리 인상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얘기했지 않습니까?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 확정적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차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사실 솔직하게 생각해서 지금 여름 썸머랠리,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 코스피도 그에 못지않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올랐던 거잖아요. 그 기대했던 게 이제 된다고 하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들어줄게. 우리 꼬맹이들도 그러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 이제 막 생각도 하고 그럴 건데, 아빠 나 뭐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알았어. 그거 사줄게 라고 하면 다음번에 또 다른 선물을 또 기대를 하게 돼 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린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것처럼 혹시나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면,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때 가장 마지막 시그널이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용까지도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하면 어쩌면 어쨌든 우리는 다음 얘기도 듣고 싶어. 그래, 12월은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혹은 뭔가 다른 거 더 센 거 없을까? 그 다음에 0.25 금리 인상으로 또 낮춘다는 얘기가 이번에 미리 좀 나오면 안 되겠니?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시장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금요일 날 아시다시피 고용지표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실업률 3.7%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 전과 동일한 상태에 있고, 비농업 부문도 26만 명 이상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 고용은 안 꺾였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0.25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단 요 받아놓은 거 확정적인 부분에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보자.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부분들이 좀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물 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산타랠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좀 거기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입니다. 지난 한 2달 가깝게 여러분들한테 강세만을 외치다가 이제는 원하는 얘기 들었잖아요. 확정적인 부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타랠리라고 표현할 정도의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장은 저는 이제 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 앵커께서도 좀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뭔가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등등 시장을 좀 잘 이끌었던, 특히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오늘 쉬어요. 당분간 쉽니다. 그렇죠? 그쪽이 뭔가 힘을 발휘해두지 않으면, 사실 오늘 오전에 잠깐 쭉 땡길 때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다가 또 힘아리가 없으니까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니 크게 기대할 거 없고, 다만 그러면 업종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쪽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산타랠리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 업종별 미니랠리 정도가 펼쳐지는 선별적인 상황 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월요일 날 카카오 얘기 드렸죠. 화요일 날은 호텔신라 얘기 드렸죠. 둘 다 잘 가죠. 그죠? 둘 다 잘 갑니다. 그 포인트예요. 카카오가 뭐가 어째서 막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팅에서 지금 아마 오늘도 채팅에서 많이 얘기들 하실 거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인 부분들, 그죠? 이게 단순히 악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게 무슨 논리냐?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분석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실전에서 수익만 내면 돼요. 예, 그죠? 그러면서도 너무 엉터리 종목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뭐 적자 기업이랄지, 그죠? 뭐 관리 종목이랄지 엉터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피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요.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 뭔가가 최악의 국면이 이제 막 지나가서 내년에는 그래도 좋아질 거야 하는 것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바로 이거거든요. 중국 봉쇄 그래 어쨌든 내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풀려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도주가 없으니까 그쪽이 쏠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들. 그죠? 최악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나간 그런 종목분들이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던 것들 이제는 좀 바닥으로 봅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목표가까지 터치하고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만 잘 짚어내면 된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지금 이 12월 랠리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점을 생각하고 조심히 접근하고 현금 비중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코스피 잠깐 볼게요. 코스피의 지금 밴드는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2,500포인트, 그 다음에 밑으로는 2,400포인트.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횡보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 사선으로 그어진 게 초장기 이 추세입니다. 초장기 추세이고요. 이 초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는 그런 국면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다우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자, 다우도 한번 볼게요. 다우도 한번 봐보면은 자, 다우는 어때요? 지금 이 보시는 게 다우 차트인데 전고점을 넘어서서 아직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시장이 눌리더라도 횡보 구간으로 넘어가는 박스권의 구간을 만들 확률이 높은 거지.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약할 테니까. 근데 무너지는 시장까지는 아닌가 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FMC 있잖아요. 금리 결정하기 그 직전 정도까지는 너무 하방의 큰 압력으로 보기보다는 아마도 박스권을 이룰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 주셨죠. 카카오 호텔신라로 좀 두둑하게 수익을 주셨는데요. 그럼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 매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 중에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내년에는 좋아질,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좀 좋아질 만한 그리고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 어쨌든 풀릴 거잖아요. 이제 시진핑이 3기를 완벽하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확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엄밀히 따지면 뭐 인수인계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인수인계 할 게 있겠습니까만은 확실하게 3기가 시작되려면 내년 3월 정도. 그래서 그때쯤일 거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중국이 이때까지 지금 지난번 국무성에서 발표한 게 지금 그 백신을 많이 맞추겠다 요거거든요. 백신 보급률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8개 정도 중국에서 전부 중국산 백신으로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외국산 백신을 가져와다가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게 완벽한 트리거,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때는 더더욱 관련돼서 중국 소비 봉쇄 풀리면 수위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하거나 두 번째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쉬는데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게 분리막이었고 그것에서 바닥을 찍고 터닝 막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목표가를 다 갔어요. 목표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략하면 좋겠죠. 왜 2,400개 종목을 전부 매매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꾸 해서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 말씀드렸던 SKI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11월 3일 날 그때는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 뵀죠. 목요일 날 만나 뵀는데 이렇게 강한 힘을 쓰고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딱 우리가 접근했거든요. 한 54,000원 부분까지 매수입 포인트로 봅시다.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7만 원을 지난 금요일 날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로 확실하게 수익 실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눌러주잖아요. 또다시 21선 근처. 지난번에도 21선에서 지금 터닝 포인트를 나왔으니까 그 포인트 보시면 좋겠고 혹시나 내용을 잊어버리신 분들 혹은 좀 더 추가될 만한 부분들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걸 다시 보는 부분들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악의 국면, 그죠? 24% 수익 내고 지금 또다시 내가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면 좀 더 익숙하게 포인트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이요. 이 기업으로 있어서는 최대로 나빴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분기. 이제 4분기잖아요, 지금. 4분기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최대 적자를 기록했었어요. 그 뒤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이 지나갔다. 주식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받고 지금 헝가리 E 라인의 수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폴란드 공장 가동률도 70%까지 올라온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협력사들,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 기아, 포드,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가 견조한데 대신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보조금을 전기차 같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조금 지급이 지역마다 좀 끝났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다시 한 달, 2달 정도 지나서 또 시작할 겁니다. 그때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생기죠. 예, 지금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아이오닉 6 같은 차량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찍 신청했는데 지금 갑자기 차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 지금 보조금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보조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모르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되면 이거는 차 취소해야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매매 포인트 부분들에서는요. 지난번에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여기 이 날이죠. 예, 요 날 우리 눌림목 줄 때 야, 이런 거 떨어지는 걸 뭘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매수 포인트 잘 받고 그리고 우리가 7만 원 목표가 있는데 7만 원 목표 딱 정확하게 왔네요. 24% 수익 잘 났고요. 눌림목 주네요. 다시 21선. 지난번에도 여기 21선에서 강력하게 G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요거 눌러주면 여기까지 그리고 6만 원 정도까지도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이 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급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6만 원 정도까지 분할적인 접근들 지금은 한 6만 4천 원 정도 구간에 오면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거기까지는 열어놓자 이거예요. 6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자 부분들이고 목표가는 이번에 좀 더 높여봐야 되겠죠. 이제 7만 원 찍었으니까 그 이상 8만 원까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만에 하나 지난 폭락의 어떤 흐름이 만에 하나 나오게 된다면 사실 작년 12월은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죠. 예, 그죠? 올해 1월 달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냥 무조건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손절 쳐야 됩니다. 그럴 경우 아마도 56,0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깨지고 있다면 시장 자체가 또 와르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6,00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재공략주로 받았습니다. 그만큼의 수익이 또 기대되는 구간인데요. 목표가 8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카카오랑 호텔신라 오늘도 시세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 계속해서 홀딩으로 그럼 대응해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목표가를 정하기는 했지만 그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월요일 날 카카오를 말씀드리고 그 가격대가 55,000원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만약에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수익 중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것들을 잘 몰라. 그러면 지금 요게 떨어져서 내가 매수한 매수가를 침범한다. 그러면 손실 없이 그냥 일단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생각하고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좀 더 끌고 가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지금 호텔신라가 상당히
신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지금 호텔신라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 날 잡았죠. 화요일 날 화장품이 좋을까 아니면 면세점이 좋을까 호텔이 좋을까 뭐 고민하다가 지금 호텔신라를 잡았는데 오늘 사실 지금 10% 넘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오늘 하루만 6%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 비중 조절을 좀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파란색 선 닿을 때마다 매도물이 좀 쏟아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목표치 부분들에는 어느 정도 근접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여기서는 익절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9,500원, 79,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홀딩하고 이탈된다면 절반 이상 수익 실현을 해놨다가 또 좀 버티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은 이제 목표가 85,000원 정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도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을 새롭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로 익절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